사람에게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병이 들죠. 굉장히 우리 사람의 육체적인 강력한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식욕이죠. 식욕. 또 수면욕, 또 성욕도 굉장히 강력한 육신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욕구도 있죠. 여러분, 정신적인 욕구 중에서 제일 강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남이 나를 알아주거나 남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가장 강한 정신적 욕구라고 합니다. 그런 정신적인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하고 상을 주고 공로패 같은 것을 주고 그러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착한 일도 그 행동의 이면을 깊이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지심도 있지만은 남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욕구, 자기가 자기를 보상하는 욕구 때문에 선행을 한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에는 항상 비용이 많이 듭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이런 욕구 때문에 많은 우리는 비용을 지불하고 부작용도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 거 보세요. 옷의 가장 첫째 기능은요,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을 입기보다도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서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입은 것은 여러분 많은 비용이 들고 부작용이 들죠. 유엔 구호협회에서 이런 리포트를 보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버리는 음식물 남긴 것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사는 명품에 대한 비용만 절감하면 이 지구상의 굶주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다 영양실조에서 벗어나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거 이거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우리가 지불한 것은 남이 나를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의 심리 때문에 그런 비용과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작은 비용으로도 또 부작용은 전혀 없이 사람들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정말 좋은 방법이, 이거 꼭 알아야 되는 방법이죠. 그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칭찬이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한 세일즈 회사의 판매 사원인 웨스 킹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세일즈맨으로 열심히 뛰었지만 별 성과도 못 얻고 전셋집에서 근근히 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미국의 올랜도에 있는 돌고래 쇼를 보러 갔어요. 웨즈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재미있고 신기해서 쇼가 끝나고 조련사에게 어떻게 그렇게 돌고래가 사람처럼 말을 잘 듣고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조련사가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처음 고래를 훈련시킬 때 먹을 것을 이렇게 준답니다. 먹을 걸 자꾸 주면 그 고래가 먹을 것을 받고 그 사람에게 점점 가까이 온답니다. 한 2주일 정도 이렇게 고래에게 먹이를 주면 그 사람을 이제 알아보고 그 사람이 오면 돌고래가 물속에 있다가도 나온답니다.
먹이를 안 주면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한 2주 넘고 나면 앞에다 줄을 하나 딱 쳐놓고, 돌고래는 저기 있으면 줄을 쳐놓고, 물 가운데 줄을 쳐놓고 이렇게 기다립니다. 먹이를 들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한참 망설이다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했는데 어쩌다가 그 돌고래가 그 줄을 탁 넘어서 오면은 박수를 치면서 이뻐라 가면서 먹이를 많이 준답니다. 잘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 돌고래는 이 지금 줄을 넘어가면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먹이를 주구나. 그리고 줄이 있어도 이제 줄이 있으면 더 좋아라고 팍딱 튀면 또 먹이를 주고 이렇게 2, 3주 반복하면 이제 이 고래는 조련사가 오면은 줄을 렁큼 넘어서 뛰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줄을 좀 높이 쳐는데 돌고래가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못 오게 높이 이렇게 공중에서 뛰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돌고래가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 망설이다가 돌고래가 그 높은 줄을 팍 뛰어서 넘으면 아주 이제 다른 것보다 정어리를 제일 좋아하는데 정어리를 많이 이렇게 준답니다. 그러면서 뛰어! 그 말하면 더 높은 곳에서도 팍 뛰어서 정어리를 먹으러 오고 박수를 쳐주고 그럼 보상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정말 높은 5m는 이런 말이죠. 이런 높은 것도 뛰어! 그러면서 정어리를 들고 있으면 푹 뛰어서 돌고래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고래를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먹이를 주면 돌고래를 마음대로 조련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돌고래는 무조건 조련사의 말을 들을까? 아니랍니다. 어떤 날은 돌고래가 말을 안 듣고 막 띵깡을 부리는 날도 있답니다. 심리적인지 모르지만 어떤 그 생리적인 어떤 현상이 있겠죠. 그럼 돌고래를 막 때려야 될까요? 아니랍니다. 돌고래를 막 때리거나 안 들은다고 뛰어 그래서 안 뛴다고 안 뛸 때도 있는데 혼을 내면 돌고래가 그냥 재앙을 일으킨답니다. 가만 놔두고 이제 가만히 놔둔답니다. 그러면서 이 조련사가 웨스에게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줍니다. 이 힘세고 무서운 고래를 길들이는 유일한 방법은 꾸중이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웨즈라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집에 가서 한번 이 돌고래 칭찬법을 적용했는데 제일 먼저 아내한테 적용했습니다. 아내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아내는 살이 뚱뚱했잖아요. 요리를 잘하는데 집안 청소를 늘 안 합니다. 인간관계 이웃하고 막 잘 놀고 있는데 좀 애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고래법을 자기 아내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밥을 먹다가 당신 참 요리 잘해. 주부가 할 일은 최고 일은 요리가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칭찬 한번 해줘. 처음으로 칭찬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정말 그 요리를 더 정성스럽게 맛있게 잘해주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요리가 잘 나오구나. 이 웨즈라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아내에게 됐답니다. 당신 처세가 참 좋아서 이웃하고 관계도 참 잘해서 우리 이웃 사람들이 다 우리하고 좋은 사람들이 돼. 당신 참 이렇게 처세술이 좋아. 이렇게 또 칭찬해 줬더니 이웃하고 더 관계가 좋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자기가 좀 안 좋게 하는 말, 집안 정리를 해라, 청소를 해라, 좀 정크푸드를 먹지 마란 말까지도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외제라는 사람은 딸 노린에게도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딸 노린도 엄마를 닮아서 아주 뚱뚱해서 100kg 가까이 나가요. 그리고 아빠를 무시해요. 돈 못 번다고 아빠한테 맨날 대들고. 근데 공부를 좀 잘해요. 그래서 노린을 어느 날 시간을 봐서 엄마한테 하는 아내에게 하는, 노린아, 효도가 제일 좋은 효도는 공부 잘하는 거야. 네가 최고 효도하고 있어. 그러더니 노린의 눈빛이 반짝하더랍니다. 아빠는 노린이 자랑스럽단다. 아빠는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네 노린 자랑해. 그러더니 며칠 지나고 와서 노린이 와서, 딸이 와서, 아빠 죄송해요. 저도 아빠한테 고마워요 하면서 막 울더랍니다. 가정이 굉장히 좋아져 버렸습니다. 칭찬하니까, 아내를 칭찬하고 딸을 칭찬하니까 가정이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이 외제라는 사람은 이 고래 칭찬법을 회사에서도 적용했습니다. 자기가 팀장인데 팀원들 보고 잘한 것을 저녁에 노트에다 적어갖고 칭찬글을 찾아갖고 잘할 때 칭찬을 해줬습니다. 잘 못했을 때는 그냥 격려만 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하니까 회사 분위기가 막 밝아졌고 농담도 하고 웃고 그러면서 회사 세일즈도 성과가 높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팀이 그 세일즈 회사의 1등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자기 경험을 모아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유명한 3천만 부를 팔렸다는, 여러분 아시죠?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유명한 책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이 좋아지고 회사가 여러분 실적을 내고, 이 사람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3천만 부 팔아갖고 세상에 갑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의 법칙에서 칭찬에 대해서, 인간관계 칭찬을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꼭 생각해보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할 것은, 칭찬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 유명한 작가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에 대해서 5가지를 말했는데, 칭찬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칭찬은 누구나 다 좋아한 것이다. 누구나 다 좋아요. 칭찬은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것이 있다. 네 번째, 누구나 다 칭찬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5번째, 칭찬하면 누구나 다 좋아진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칭찬이 세상에 어떤 보약보다도, 어떤 세상이 무엇보다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칭찬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된 것이지만 칭찬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칭찬 못하고 안 할까요? 인생을 실패하는 루저들, 칭찬 못합니다. 또 칭찬 안 한 사람들 누구인가? 부정주의자들, 칭찬 못합니다. 이게 칭찬 못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나 인생의 실패자들은 칭찬을 할 줄 모르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이유했습니다. 아니, 뭐 칭찬,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이 있는데, 인생의 실패자들이나 인생의 부정주의자들은 꼭 무엇을 봐도 좋은 것보다도 안 좋은 것을 꼭 바라보고 지적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쌀독에 쌀이 반 독이 남았습니다. 병에 쌀독에 쌀이 반 남았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럽니다. 행복한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그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주의적인 사람들, 인생에 실패할 사람들, 불행으로 계속 몰고 갈 사람들은 반밖에 안 남았다는 것에 딱 꽂혀서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안 좋은 것을 보고 꼭 세상 풍조대로만 생각하고 늘 부정적이고 늘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지금 두 번째 대진 칭찬의 효과까지 말하고 있는 셈인데 정리해보면 칭찬하면 사람을 키워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칭찬이 영혼의 보약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정신을, 능력을 한없이 키워주는 거예요. 사람은 칭찬받는 것, 인정받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 푹 뜯어주면 그것을 그 한 것을 아주 잘하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건 그 사람을 키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꾸중도 해야 돼요. 내 꾸중도 필요해요. 그러나 보통 심리학자들은 말해요. 7대3으로 하라. 아니면 9대1로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난하는 잘못 지적한 것은 구하고 칭찬은 일이나 하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들,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고 아이를, 자식을,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하나 썸머리 한 셈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경험담이 나와요. 이 웨스라는 사람 주인공이라겠죠. 이 사람이 이래요. 비행기표를 사라고 줄을 서서 있는데 항공사 여직원과 손님이 막 다투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연착을 했으니까. 연착을 했는데 줄을 서라 가니까 이 승객이 화가 나서 막 직원하고 다툰 거예요. 그래도 직원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손님은 승객은 직원에게 막 욕까지 하면서 화를 내면서 너 두고 보자 그러고 나갔어요. 이제 웨드라는 사람 자기 차례예요. 자기 집에서 칭찬의 효과를 보고 회사에서도 칭찬으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비행기가 연착돼서 지금 손해가 나고 짜증이 났지만은 그래서 자기 인생 철학대로 이 여직원을 칭찬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직원을 보고 속이 상했지만 자기도 지금 연착했으니까 여직원을 보고 그랬어요. 참 잘 참으시네요. 잘 참으시네요. 매너가 있는 모습에 참 예쁩니다. 한마디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표를 받고 간대. 아가씨 그래요. 저도 별의별 손님이 다 있어요. 그러더니 외주가 이렇게 돌아간대. 선생님 잠깐만요. 불러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선생님 여기 비행기표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이에요. 1등석이 하나 비었는데 혹시 이걸 드릴까요? 그래요. 공짜로. 왜 그랬겠어요? 1등석 저도 한번 타봤어요. 누가 줘서 공짜로. 여러분 칭찬하니까 이 여자 승객이 하나가 비어서 갈 거는 이 승무원에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를 어때요? 외주에게 칭찬하니까 고마워서 남에게 그냥 보낸 것을 준 거예요. 자기가 손님과 싸우는 직원이 아니라 자기는 서비스를 얼마나 잘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심리로 자기를 위해주는 외지에게 그런 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칭찬은 그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도 행복하게 하고 칭찬받은 사람도 복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칭찬 안 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이 힘들고 팍팍한 것은 칭찬이 부족한 거예요. 보상마냥이야 이렇게 칭찬하면 마음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것 같이 아픔을 치료해주고 하기 싫은 일도 즐겁게 해주고 행복도 키워주고 나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이 칭찬과 격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세요.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우리를 얼마나 칭찬하고 계세요. 99가지 잘못한 거 있어도 한 가지 여러분 잘한 것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을 알겠어요? 우리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그 대가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99가지를 잘못해서 한 가지 잘한 것 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정이에요.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세계 대학생들이 제일 존경한다는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암살을 당하고 나서 여러분 이제 그 유품을 정리했는데, 여러분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 박물관에 가면 그 링컨이 죽을 때 주머니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여러분 3가지 의미 있는 물건이 나왔어요. 3가지 메모지가 나왔는데요, 그 메모장 속에 Please God be with you, 누가 생일날 보낸 편지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하는 그 편지지. 그리고 신문기사를 올린 것인데 에이브람 링컨은 정직한 대통령이다 하는 그 신문지 기사하고 16살 소녀가 링컨에게 편지를 쓴 편지세요. 링컨님 얼굴이 길쭉하니까 말대가리라고 비난을 안 들으려면 수염을 기르면 커버가 돼서 옆으로 넓어져서 수염을 기르면 더 멋있을 거예요. 이 3가지 메모장이 주머니에 들어있더랍니다.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 그것을 듣고 늘 용기를 갖고 자기 열등감을 극복해 나간 거예요. 링컨도 뭘 좋아했어요? 칭찬을 좋아했어요. 링컨도 칭찬이 힘이 됐어요. 링컨도 칭찬하는 사람들을 가장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링컨을 말대가리라고 길다고 말했는데 어린 16살 소녀가 수염을 기르세요. 그러면 얼굴이 넓어져서 아름다울 거예요. 멋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 소녀를 평생 잊지 못하고 그 소녀의 편지를 주머니에 담고 다니는 이 링컨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칭찬과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며 삽시다. 나쁜 거 보지 말고 좋은 것을 보십시다. 격려하며 삽시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모든 것에 왜 다른 사람이 저러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나에게 보내주고 나를 알게 한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 도와준 것이 제일 쉽고 제일 중요한 것이 격려와 칭찬이라는 걸 알고 가깝게 서로 가까운 사람끼리, 아내와 남편이, 자식과 부모가, 구역 식구들끼리, 교회에서, 내 이웃집에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서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아가는 이런 인생의 최고의 원리, 원칙,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실천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고 조심스레 여행도 시작되었습니다. 수줍게 고개 숙인 채 길 따라 늘어선 애기범 부채, 모두를 위한 축제를 준비합니다. 모두의 평범한 일상을 오늘의 특별한 날들로 섬 크로코스미아 꽃축제 천사섬 신안.